여러분, 오늘은 꽤나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늘 쓰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앞으로 예전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장 상상만 해도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새로 도입되는 금융기술이 워낙 많아서 미리 알아두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현금을 찾으려 할 때나 혹은 카드 대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쓸 때도 은행 계좌가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방식이 바뀐다고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변화는 기존 통장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디지털 화폐 또는 예금 토큰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4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됩니다. 특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부산은행까지 국내 7개 은행이 참여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고 하니 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5년쯤 되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시작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자칫 새로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모른 채 뒤늦게 대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예금자 보호법 변화인데요. 원래는 한 은행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은 그 한도가 1억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넣어두면 만약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겼어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을 각각 저축해 둔다면 은행별로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제한 보호로 확장된 것은 아니고 상품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통장, 적금, 예금 등이 해당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면 직접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청약통장인데 이건 사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고 은행이 위탁 판매만 하는 형태라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재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성은 있지만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종종 간과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4월 1일부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예전처럼 못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통장에 넣어둔 돈이 전혀 인출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동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현금이나 카드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국내 7개 은행이 이를 예금 토큰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은행 사용 방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상상만 했던 것처럼 카드 없이 휴대폰 앱에서 전자지갑을 열고 거기에 예금 토큰을 넣은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써서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현금을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건 물론이고 카드마저도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3월 25일부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당 은행에 수시 입출식 계좌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은 각 1만 6천 명씩, 그리고 기업은행, 부산은행은 각각 8천 명씩 신청자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을 발행해 주는데 이때 본인이 보유한 통장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토큰으로 전환한 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지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지갑에 담을 수 있는 예금 토큰의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6월 30일까지 실거래가 허용되는 총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라서 무한정 전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토큰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매장도 제한이 있는데 교보문고 전 지점에서 쓸 수 있으나 온라인 구매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전 매장도 가능하지만 무인 점포는 사용 불가라고 하네요. 이 밖에 이디야 커피나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특정 홈쇼핑이나 배달 플랫폼 등에서 예금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결제 과정을 거치면 내가 전자지갑에 넣어둔 예금 토큰은 매장이나 업체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는 시기죠. 물론 디지털이니만큼 편리하긴 하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드러나지는 않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확실히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고 우리가 도입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편 예금 토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은행에 예치된 돈을 토큰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없어도 예금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4월에서 6월 말까지는 시범 단계이니 전반적인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안정화되고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 나중에 갑자기 적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 두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현금이나 카드보다 이런 디지털 화폐 활용이 늘어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결제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당황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 점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청약통장처럼 아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세부 정보를 놓쳐서 나중에 예금을 잘못 운용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바뀐 제도에 맞춰 내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4월 1일부터 국내 7개 은행을 통해 시범 운영될 디지털 화폐, 즉 예금 토큰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청약통장은 왜 보호 대상이 아닌지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새로 시행되는 금융 서비스나 정책을 미리 알고 있으면 직접 참여하여 전자지갑을 만들고 예금 토큰을 써보면서 새로운 결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참여 신청을 해보셔도 좋고 조금 더 두고 본 뒤 후기나 평가를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점점 금융 생태계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이미 현실이 된 만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 두시면 불이익 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정보가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변화를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면서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4월부터 도입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과 달라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제도를 신청해 보시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익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곧바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훨씬 익숙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때를 놓치지 않고 정보를 잘 챙겨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나 더 유익한 활용 방법이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꼭 구독이나 알림 설정으로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된 금융 지식으로 더 든든한 일상을 꾸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